근데 이걸 소면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니죠. 근데 그 공장은 한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 용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찢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게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으로 유행 타는 것들 중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볼 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소화비만이 무서운 것들의 가장 큰 게 그때의 비만은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위험을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자, 리스크 포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윤이고요. 세 분 소개해주시죠. 오늘이 마취통신의학과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은 손해사정의 김동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을 전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 유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뭐 보험 그리고 뭐 리스크 다양한 제도를 주제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이 SNS만 보면은 이게 하루도 안 나오는 날이 없거든요. 맨날 이게 올라와. 세 글자. 혹시 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달달하고 약간 쫀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김윤이요? 역시. 네. 역시. 네. 자, 패스. 자, 나머지 두 분 맞추세요. 두쫑쿠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쫑쿠. 두쫑쿠가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안 아세요? 그래도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두바이 쫀득 쿠키 맞죠? 다들 근데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아, 맞다. 아, 잠깐만. 저 뭐 좀 놔두고 와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한번 꺼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개 얼마게요? 이거 하나.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만 원? 하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8,800원. 저 조그마한 게. 그것도 네, 비싸다. 8,800원. 네. 요즘 워낙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돈이 있어도 못 사잖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다 품절이에요, 항상.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되게 권위 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권력 있다. 요즘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한 입씩 한번 드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전 잘 먹겠습니다. 저희 먹을 게 있나요? 제가 한번 네네, 일단 네, 네. 약간 한 입씩 한번 근데 저 조그마한 거를 네 등분 자르면 저게 한 입에 2,200원이에요. 누구 한번 반응 다들 뭐 어떤지. 어때요? 네.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8천 얼마? 저 초콜릿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 이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떡에다가 안에 라면 딱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전국의 두쫑구 팬분들 들으셨나요? 맛있다고. 안에 씹히는 맛이 옛날에 불량식품? 그래서 라면 딱. 그 뽀빠이.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성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카디프? 카다이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잘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SNS에서 유행을 하고 실제로 먹어볼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기대도 많아지고 또 이런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SNS를 보다 보니까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까 말씀하신 안에 카다이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소면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카다이프가 되게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소면을 넣은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음식으로 뭔가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이러다가 이제 뭔가 소비자가 알게 됐을 때 이런 걸로 뭔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걸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카디프? 뭐 카다이프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소면이 들어갔다. 근데 그 소면이 잘못 변질이 돼서 네.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났다 네. 라고 하면은 배상 책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솔직히? 식중독이 됐을 네. 때?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뭐 피스타치오, 맞아요. 대두, 뭐 우유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를 표시를 다 해두시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모르고 먹어서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배상 책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두쫑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카다이프를 갖다가 소면으로 한다는 것들이 또 자기 나름의 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실제로 소면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터키 소면을 튀긴 걸로 알고 있는데 카다이프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두바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쵸? 카다이프를 써야 돼요. 근데
거기 국내 소면이 들어간다? 그럼 두바이 쫀피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디저트라든지 단 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뭐 이런 게 뭐 유행이다 해갖고 와 가가지고 먹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보험사 입장에 좀 싫을 것 같거든요. 왜요?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당에다가 탄수화물에다가 아. 알레르기에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질병이 많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쵸,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거 위험하지 않아요? 피스타치오도 사실은 견과류잖아요. 실제로는 원래 심혈관질환에 도움 되는 거긴 맞아요. 그래요? 원래는 도움 돼요. 과다하게 먹었을 때 도움 안 되는 거죠. 그 아몬드나 이런 것들도 칼로리 체험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쵸. 높아요. 하루에 뭐 9알인가? 그래서 몇 알씩만 먹으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 한 개를 아니고 좀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당 섭취량을 좀 조절하면서 건강에 도움될 수도 사실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바깥쪽에 지금 마시멜로나 이런 것들 다 마시멜로는 성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쫀득쫀득하니까. 먹어보니 딱 마시멜로인데. 떡인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떡인 줄 알았어.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에 사실은 성분 자체의 오리지널리티를 본다 그러면 사실 건강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거를 만약에 한 개를 만약에 한 자리에서 다 먹는다. 제가 근데 뭐 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로는 두 쫀구 하나에 500칼로리다. 그래서 하나 먹으면 이제 천국의 계단 한 40분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피스타치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g? 100g이면은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공부하고 오셨나봐 진짜. 그게 한 600kcal 정도예요. 오, 의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우리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탕후루 유행할 때 전투자 아마 주위에 또 엄청나게 매장들도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행처럼 지금 먹기는 하지만 사실 그 뒷면에 있는 요소들이 나중에는 다 조금씩 알려지기 건데 아마 탕후루도 처음에는 뭐 안 먹으면 안 될 정도여서 매장도 많이 늘었지만 지금 탕후루 매장이 없네.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리 거기 좋은 신선한 과일이었다고 한다지만 결국엔 설탕 덩어리니까. 그렇죠. 그죠. 그것도 가공한 설탕이잖아요. 네. 녹여가지고.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나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도 유행이라서 조금은 이러지만 인식도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탕후루 얘기하니까 조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가 탕후루를 먹다가 그 탕후루 그 꼬지에다가 찢어진 거야. 입안이 완전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청구를 해준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찢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게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게의 잘못은 네. 없습니다. 근데 약간 네.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때 주의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그 탕후루 자체가 생긴 게 다 획일화돼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꼬지에 다 달려 있는 걸 알고 네. 충분히 그거를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게 과실을 물려고 하면은 가게에서 이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아나운서님도 얘기하셨지만 먹을 때마다 조심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럼 탕후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탕후루가 저도 이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그 코팅이 좀 달라요, 두께가. 근데 정말 딱딱한 탕후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치아가 만약에 부서졌어. 그러면은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치아 파절이 발생했을 때는 원래 배상 책임 접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탕후루가 제가 얼마나 딱딱한지를 잘 몰라서 진짜 딱딱해요. 아, 설탕 그래서- 코팅인데 안 드셔보셨죠? 저는 안 먹어봤어요. 굉장히 됐다. 그 뭐라고 해야지? 나 사투리밖에 생각 안 난다. 뭐 어떤 쪽자. 아 쪽장. 그 달고나. 달고나. 네, 달고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고나보다 딱딱하죠. 일단은 가게 접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접수는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음식물이 치아를 파절시킬 만한 성분이 되는지는 따로 조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뭐 해물 칼국수를 드시는데 조개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깨질 수 있잖아요. 깨진 조개 껍질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걸 잘못 씹어서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는 배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배상보험 가입하는 게 의무인가요? 혹시? 의무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런데
웬만하면은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막 치아가 부러졌어요라고 이제 소비자가 항의하면 그걸로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어. 그 2층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배상 책임이 이제 다중이용업소라고 해가지고 법령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대로변이 있고 이러면 이제 안 들어가 되는데 다중이용업소 2층이라든지 3층 이런 데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게 아깝거든요. 한 푼 한 푼 아까운데 책임 보험이니까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근데 싸게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본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숯을 이제 고기니까 이제 숯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숯에서 이제 그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여기 옷에 딱 떨어진 거야. 손님 옷에. 근데 손님 옷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가입해 놓은 게 그런 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거를 안 넣어 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특약이에요? 네, 특약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거고 조금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넣으셔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때 넣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넣어가지고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음식점 기준으로 볼 때 네. 배상 책임 가장 기본은 어떤 건가요? 그럼 음식에 관련되는 것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일단 음식물 배상 책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배상 책임 시설물.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넣어라. 시설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런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어 저런 데 이제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치아가 부서졌어. 아. 네,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음식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가 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재료가 상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것도 배상할 수 해야죠, 있어요. 해야죠. 네. 조금 전에 그냥 그건 네. 어떤 배상인가요? 조금 전에 음식물 아니 그거 저 숯 옮기시다가 아. 튀어가지고 옷이 타면 그거는 이제 시설물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시설물 그래요?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옷 한 적 있는데 얘기 안 얘기할 했어요? 걸. 왜 얘기 안 했어? 그거를? 그냥 알바생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알바생분이 그렇게 하셔도 어쨌든 그 당연히 가게 그렇죠. 네. 그때 그냥 저도 착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비싼 옷이 아니셨나 보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시죠? 사실 저도 뭐 탕후루, 마라탕, 두쫑쿠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다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먹으면 전 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유행에 더 빨리 따라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약간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저는 일단 아이가 아직까지 7살밖에 안 돼서 네. 지금 보는 거라고 해봤자 티니핑 뭐 이런 거밖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제 친구들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5학년 올라간 애들 걔네들이 이제 SNS를 보면서 뭘 많이 보냐면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대요. 그거를 엄청 많이 보면서 부모님 휴대폰으로 몰래 현질을 한다고 하더라고.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SNS 정말 빠르긴 하구나. 잘 아실걸요 아마. 저는 사실 이런 결제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네. 저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사실 탕후루 네. 탕후루가 이제 조금 시들해지니까 나중에는 탕후루 먹으면 잼민이라고 하면서 요화정을 먹더라고요. 요화정 들어보셨죠? 요화정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요화정 먹다가 이제 요화정도 한물 갔나 봐요. 두바이 초콜릿 그거를 살 거라고 지 친구들이랑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오기 전에도 딸한테 물어봤어요. 두쫑쿠가 뭔지 아냐니까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거는 각자의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저는 사실 저희 애가 그런 유행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뭔가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요화정, 뭐 탕후루, 뭐 마라탕, 두쫑쿠, 두바이 초콜릿 다 비싸잖아요. 다 비싸고 건강에도 조금 안 좋다 보니 뭔가 되게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이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됐을 때 뭔가 우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SNS를 타고 파급됐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마케팅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소성을 더 많이 지금 부각시켜 놓은 거고 트렌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경험치를 쌓아봐야 되고 한다는 것도 맞긴 맞겠지만 그게 휩쓸리는 것들도 뭔가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런 요소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제한점에 대한 것들을 또 부모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으로 유행 타는 것들 중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볼 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요소에서 항상 이런 음식들이 유행을 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를 이렇게 접해봤을 때 쇼킹한 뭐가 있거든. 그거에 가장 큰 게 보통은 달고 짜고 맵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우리 오감을 굉장히 만족시켜주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이게 단 음식이나 저 매운 음식이 우리 몸에서 그 하는 게 우리가 저 뭐야 부부싸움을 하면은 화해를 할 때 저녁에 뭘 끓여줘야 된다? 라면? 응? 뭐예요? 매운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화해할 가능성이 크다. 아 맞다. 그 다음에 단 그래요? 거. 그런 것처럼 실제 이런 요소, 이런 음식들이 제 입장,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유행성을 탄다는 의미는 이 시대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먹는 순간에 기분이 좀 당분이 올라가면 사실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식탐도 자꾸 생기고 비만이 다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찔려. 그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의 결합인 것 같아요. 보험 계약자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가 이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픈 적이 있으시냐, 아니면 입원한 적이 있냐, 약을 먹고 있냐 이런 걸 다 물어보는데 요새 보험회사들이 지금은 조금 받아주려고 하는데 예전 불과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뇨 환자는 절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뇨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발가락을 자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게 나가서 잘 안 받아주는데 제가 그 원장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왜 살이 쪘을까요? 짠 거? 짠 거? 아니. 술? 술? 사실은 단 거를 많이 먹고 아니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찌냐가 아니에요. 그럼 안 움직여서? 실제로 안 움직여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거 안 움직여서 아니면 난 많이 먹어서 살찐다는 것들 때문에 살이 안 빠져. 이게 살찌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서 그래요. 근데 만성염증이 계신 분들이 이 만성염증을 우리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방이야. 거기다 저장해야 돼요. 염증을? 염증을. 왜냐면 피로 돌아다니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염증을 우리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장은 크게 보면 두 군데 있어요. 간하고 콩팥. 그걸로 배출하잖아요. 중화시키든. 근데 그 공장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 용량이 한정돼 있는데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드는 게 많아. 유 대표님처럼 맨날 술을 많이 드시고 하시면 뭐 만들어야 될 게 많아. 근데 이게 남아도는 걸 갖다 어디다 저장해야 된다? 지방에 저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생기게 되는 체질로 맡기고 나면 정말 작게 먹는 당분도 다지방으로 가요. 이유는 그런 체질로 바뀌시는 분들이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단백질이 됐던 지방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분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먹는 탄수화물. 나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탄수화물 당분 1도 안 먹었는데 오늘 요거 좀 드셨잖아요? 네. 전부 다 지방으로 가요. 저는요? 저도요? 아니,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금요일에. 저도 운동 나름 열심히 합니다. 어제 PT 했어요. 숨쉬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저는 어제 그래도 천국의 계단을 탔으니까 저는 그나마 덜 찌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뭐 이렇게 단 거를 안 좋아했는데 뭐 이렇게 뭐 좀 커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릴 때 이런 단 거나 짠 거를 많이 먹었을 때 어떤 그런 체질이 변하거나 어릴 때 먹으면 특히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생겨나는 질병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 소화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이거 아,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 대표님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지방세포 숫자는 줄지 않죠. 줄어들겠죠? 아니 크기만 줄죠. 그죠, 네. 크기만 해요. 세포를 줄일 횟수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 흡입술이에요. 음. 세포 숫자는 절대 줄지 않아요. 근데 소화비만이 무서운 것들의 가장 큰 게 그때의 비만은 지방 세포 숫자가 늘어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기 때 있는 애들의 이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과도하지 않은 탄수화물 당분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지방 세포를 늘려버리잖아요. 저 성인이 됐을 때 계속해서 비만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성조숙증도 요새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조숙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천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성조숙증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요새 우리나라의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장 큰 건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성조숙증이라는 게 어쨌든 성장 호르몬의 여러 가지 부분에 호르몬적인 부분에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부분에 자극이 충분하지 않는 애들한테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는 운동적인 부분, 식사 습관적인 부분, 거기에 뭐 나쁜 걸 많이 먹어서의 문제점도 있긴 하겠죠. 우리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 제일 큰 건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요즘 뭐 어떤 소화 비만도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어릴 때부터의 질병에 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질병 걸리고 나서 또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어릴 때부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뭐 판매자나 소비자 사이에서 어떤 고지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음식에 의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험으로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당뇨 이런 부분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라도 이런 단 거를 정말 좋아하시고 아니면 짠 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면은 이제 당뇨 특약이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이거 두종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표권에 문제 있는 거 이게 어디인가에서 그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우리나라에서 아니면은 뭐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 이 상표를.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일정 부분 막 쓰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거 제품을 만들어서 누군가 이거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도 봤어요. 맞죠? 원조. 본인이 이제 원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두바이 뭐밖에 안 해요. 두바이 초콜릿은 안 해. 두바이 초콜릿은 그쪽에서 온 게 맞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요 소스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름만 두바이 쫀드 쿠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보다 더 유명하면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뭔가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분은 엄청 흔쾌하게 그렇게 많이 유행이 되니까는 자기도 엄청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모자인데 이렇게 누르면 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상표 등록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원래 만들었던 분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두쫑코를 시작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유행하는 식품들을 접할 때 뭔가 좀 한 번씩 좀 점검해보자 이런 거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게 있다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뭐 맛이든 여러 가지 특이한 점 때문에 유행을 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문제겠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행 같은 거는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먹는 거에 있어서 알레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해봐 주시고 혹시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다고 하면 식당을 상대로 배상 책임 진행이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환자라서 저런 거 보면은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단 걸 정말 좋아한다 혹은 짠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꼭 기억하세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 세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보면 특약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